2023년도 4월 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라 단타대회 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매매를 직접 해보셨는데 매매 해보니까 쉬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매매를 혼자 직접 해보니까 오늘 쉬웠다 7번 아씨 좀 골치 아팠습니다 8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혼자 하려니까 죽겠죠? 아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시장도 뭐 시장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그래서 혼자 이제 그 홀로서기 하려 그러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혼자 해도 되겠다 딱 해보면 실질적으로 딱 부딪혀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금방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전체 종목이 다 하락했고 지수만 쫙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계기로 해서 다시 공부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침에 얘기한 거로 사상 체질로 본 나의 주식 코인 투자 매매법 이거를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사상 체질하고 뭐 주식하고 코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제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잖아요. 저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밤새도록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당신은 체질상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당신이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뭔 체질이요? 당신 뭐 체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태양인이든 태음인이든 소양인 소음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내 체질은 무슨 체질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고 내 체질이 만약에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매매법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내 체질하고 안 맞았고 성격하고 안 맞았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매법을 찾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체질을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해도 정반대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본인의 체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게 중간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일단 먼저 내 체질이 무엇인지는 뭐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7, 80%는 모든 사람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체질을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옛날에 제가 절에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절에 있을 때 그 스님이 이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제 아는 선배 중에 한 사람이 한의원 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체질적으로 해갖고 침도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체질을 한번 여러분은 무슨 체질인지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사상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상 체질. 사상 체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사상 체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상 체질은 1894년도에 태양인 이재마라고 있었잖아요. 태양인 이재마 선생님이
사람은 태어날 때 체질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순수한 그러니까 그 한의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상 체질이라는 거를 처음 한 사람이 이재만라는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재만 선생님은 역사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묻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체질에 보면은 체질에는 네 가지 체질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나눠보자고요. 여기 태양인. 자기는 어디 태만가 한번 저 체질인가 봐요.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체질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한의원 원장님이 보면 그러겠다. 야, 저 사쿠라이 같은 새끼가 내가 한의원 원장인데 저게 강이라고 자빠졌네. 이럴 수 있어요. 예. 혹시 한의원의 원장님 여기 계시면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예. 저는 내가 이거 한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체질로 본 주식하고 코인 투자 매매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우리 한의사들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근데 요 태양인, 소양인 이게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이잖아요. 양의 기운은 뭐예요? 해. 음의 기운은 뭐예요? 달. 달의 기운이다 이거야. 따뜻하고 차갑다 이거야. 어? 아 있다니까. 저기 목포에도 계시고 많아 여기 안에 원장님들.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체질인가를 먼저 봐야 돼. 어? 어떤 체질인가를. 자 먼저 보시면 태양인.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 태양인이라고 다녀 있는 사람들은 1%에서 3%도 안 돼. 1%에서 3%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태양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나폴레옹, 공자, 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훈아 씨, 가수 나훈아 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 자체도 틀리고 상체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부리부리해갖고 그 어디 그 절에 가면은 대웅전 말고 옆에 가면 조그만 암자라고 있잖아요. 가보면 막 귀신들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뭐 그 나무 조각으로 해서 눈 막 부리부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태양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도 여태까지 다니면서 태양인을 별로 못 봤어요. 태양인은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번 잘 보면 자 한번 이거 봐보세요. 나훈아 씨 얼굴 보면 틀리죠 일반 사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상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하체는 빈약해. 하체는 빈약해. 그래서 태양인 이재만 선생님도 나중에는 절름발이가 됐다고 하잖아요. 안진뱅이가 됐고. 그래서 태양인 이게 부리부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주로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태음인이에요. 태음인. 태음인. 내가 태음인에 속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태음인. 우리나라의 50%에서 60% 정도 갖고 있는 게 이 태음인이에요. 어? 일단 이 태음인은 일단 잘 먹어. 먹는 데는 끝내줘. 하여튼 이거를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뷔페 있죠. 뷔페. 어? 뷔페를 가죠. 뷔페 여러분 많이 가잖아요. 뷔페를 갔는데 보통 이렇게 음식이 뺑 이렇게 돌려져 있잖아요. 여기 뭐 한식 있고 막 이렇게 야채 있고 여기 제과빵 있고 여기 야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태음인들은 딱 가면 뷔페에 가면 접시를 한 3개 정도를 들고 와. 있는 거 없는 거 다 찝어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찝어와. 그래갖고 막 찝어서 그거를 들고 자기 테이블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먹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없이 퍼먹는 사람들, 한없이 퍼먹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 많아요. 뷔페 가보면 안다니까. 근데 태음인들은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음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대로 소음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음인들은 요만한 접시에다가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들고 와서 저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빨리도 안 먹어. 천천히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이렇게 먹어요. 저 뷔페에 가서 딱 보면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소양인들은 어떻게 하냐? 소양인들. 이 소음인들이 약 한 20% 정도 있고 30%가 한 소양인인데, 소양인들은 뭐냐면 1958님을 보면 딱 소양인의 체질인 거죠. 무지하게 바빠. 먹는 것도 별로 먹지도 않은데 여기 쭉 뷔페 여기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 사납게 왔다리 갔다가 뭘 먹지도 않아. 그런데 왔다 갔다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양인이라고 보면, 뷔페에서 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태양인 없다고 하니까 태양인 빼고. 그러면 일단 태음인은 7번, 소음인 8번, 소양인 9번. 이렇게 눌러봐봐요. 본인들이 눌러봐. 우리가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냥 눌러봐. 그러니까 저번에 강연회 때 보면 그 1958님이 강의할 때 책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샀다 팔았다 계속 그러죠. 그게 무슨냐면 소양인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이러다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태음인 있잖아요. 태음인. 일단 태음인부터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태음인들은 일단 허리가 졸라게 두꺼워. 허리가 일단 두꺼워. 이 허리 남성이고 여자고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허리가 두껍다고 하는 거는 많이 먹어서 배가 두꺼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체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일단 두꺼워. 그래갖고 이 배가 무지하게 발달해. 배가 발달하는 사람. 거기다 눈이 부리부리해, 동글동글해.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인 윤곽이 좀 커.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생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말 자체가 좀 느릿느릿해. 느긋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빨리 얘기 못해요. 느릿느릿하게 얘기해. 그래서 태음인들은 보면 하이톤이 없어요. 하이톤이 별로 없다니까. 노래 한번 태음인들 노래 불러보면 위에 자체 노래를, 우리가 남자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이렇게 솔 음을까지는 보통 부르는데, 태음인들은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요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좀 누구누구돼. 그래서 이 태음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음인들은 상체도 크고 허리둘레도 크고 하체는 비실비실해. 여기 대가리가 여기 있고. 이런 사람들을 태음인이라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워낙 잘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보통 삼겹살집에 가면 삼겹살을 퍼먹고 좀 있다가 라면을 끓여달라 그래.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밥 한 공기 더 달라 그래서 거기다 밥까지 집어넣어서 비벼서 먹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여자분들도 이런 태음인의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어. 숨만 쪄도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태음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음인은 주로 근육, 그 다음에 뭐가 많아요? 지방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좀 답답해. 성격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전형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을 찾으라 그러면 태음인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여러분 상하고 한번 잘 지켜봐봐요. 웃지만 하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살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음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이 누구예요? 에? 이분이 누구예요? 에? 전형적인 태음인 안철수 씨가 전형적인 태음인이에요. 안철수 씨 얘기하면 말 느리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 또 말 좀 합시다. 내 질문 시간이고 내 강의 시간인데 왜 끼어들어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씨. 얼굴도 둥글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어?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그래서 안철수 씨가 대통령 토론에 나와서 막 얘기할 때 보면은 답답한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은 계속 강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한 거야. 이때 너무 이 양반이 너무 선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눈썹 문신을 그때 다시 하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눈썹 문신을 여기다 했지 이렇게. 이거를 커버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보톡스 맞아갖고 여기 눈도 좀 위로 치켜 떴고, 이렇게 해갖고 딱 여기도 한번 강하게 딱 주고, 이러고 했는데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안철수 씨가 좋은 사람 맞잖아요, 솔직히.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와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더라도 태음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음인인 사람들이 보면 주로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태음인의 전형적인 스타일의 단점은 뭐냐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그래. 성격적으로. 누구를 하나 막 씹었어. 저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저 새끼는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은 가서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을 해서 그래 나 더러워서 너가 안 보면 그만이지 새끼야. 그러고 피해버리는데 이 태음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갈 때까지. 그래 씨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가봐 이 자식아. 그래 가자 이씨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주위에서 말려도 되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태음인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태음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변화 자체가 없어. 그냥 오로지 내가 한번 밀어붙인 거, 내가 가진 거는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좀 태음인들 보면 게을러. 되게 게으릅니다. 왜? 많이 퍼먹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상체가 크고 하체는 짧은 데다가 성격도 느리니까 정리를 잘 안 해. 지저분해. 그래서 태음인의 남자분들하고 소양인 여자하고 살면 많이 싸우는 거야. 특히 소음인하고는 때려 죽어도 못 사는 거야. 여자는 소음인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소음인들은 깔끔한데 약간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뭐 태음인이 나쁘다, 소양인이 좋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거든요. 이분들 태음인인 성격이 된 사람들은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태음인이 돼버리면 매매할 때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매할 때 성격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거는 차트를 보고 우리가 매도할 자리는 매도하고 뭐 손절할 땐 손절하고 매수할 때는 하잖아요. 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매도할 때 보면 여기서 딱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똥꼬집이 나오네. 똥꼬집. 네가 이겨 내가 이겨 그러고 끝까지 버텨본다니까요. 상장 폐지 심사를 하는데 상장 폐지 심사하고 상장 폐지 거래 재개된 날도 안 팔아. 너 개새끼들 내가 비상장할 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태음인의 성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독선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음인 사람들이 그래. 한번 밀어붙이면 자기 생각을 그냥 끝까지 가져가거든요. 독선적이 되다 보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러면 성격 내 체질을 보면 여자나 남자나 한번 봐보세요. 뭐 저야 뭐 제 거 잘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태음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봐봐 이게 보면 상체가 어때요? 상체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예요? 배가 그냥 무지하게 두껍잖아요. 이게 배가 어깨는 좀 처져 있지만 가슴도 이렇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가슴은 윤곽.
이 여기도 두껍고 여기도 두껍고 하체는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태음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자분들 회원분 중에는 태음인 갖고 있는 체격적으로 보면 고고녀, 땡그리, 그 다음에 손대면 점상 뭐 이런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죠. 뭐 딱 보면 그냥 아 태음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딱 봤을 때 나는 태음인인 거 체질은 못 바꿔. 체질은 때려 죽어도 아니 DNA를 어떻게 바꾸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나는 지금 태음인인 것 같습니다. 7번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볼래요? 내가 태음인인 것 같다. 체형도 그렇고 지금 하는 얘기도 보니까 난 진짜 똑같은 것 같다. 지금 얘기하는 뭐 그 행동은 느리고 말은 느리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매매했던 내 성격의 스타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소통도 안 되지만 왕생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태음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태음인이라는 사람은 주식하고 코인 하면 안 됩니까? 뭔 소리야, 자, 그런데, 신나는 인생님, 몸만 태음인입니다. 자, 보세요. 이 체격이라는 게 뭐 이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하고 맞냐? 그걸 보는 거지. 자꾸 체형만 봐. 조그마면서도 태음인이 있을 수 있지. 무조건 뭐 이만한 사람만 보는 거야.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태음인이 되신 분들이 그러면 매매를 할 때 꼭 조심할 게 있거든요. 조심하는 거는 뭐냐면 태음인이라는 사람들은 기계적인 매매를 만약에 안 하잖아. 차트 공부를 안 하면 영원히 깡통이야. 죽을 때까지 깡통. 그래서 절대로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안 돼. 제 말이 틀린가 봐봐요. 대한민국에 주식이나 코인에서 망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피해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태음인으로 체질을 갖고 있고 성격이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똥꼬집으로 끝까지 가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7번 누른 사람들 있잖아. 7번 누른 사람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봐요. 와, 내가 여태까지 진짜 그랬나? 여태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했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저 7번 누른 사람이 한해서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이 태음인들이 내가 만약에 그거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매매법을 찾아서 매매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의 다가 아마 7, 80%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하고 딱 맞을 거예요. 태음인의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믿다라고 소통 자체가 안 되거든요. C헌터 현재 2종목 상패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다니까요. 상패될 때 상장 폐지 거래될 때도 안 한다니까요. 매매 끝까지 가본다고. 뭘 어디 끝까지 회사가 없어졌는데 뭐 끝까지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들의 성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전체적인 만약에 태음인의 얼굴 사진을 만약에 연예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 보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눈을 한번 잘 이쪽에 봐보세요. 내가 매매법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여기 보시면 자, 전형적인 태음인 최불암 선생님입니다.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얼굴도 둥실둥실하고. 그럼 여자 쪽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은 남자잖아요. 만약에 여자분들은 얼굴 윤곽이 좀 큰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소음인들은 얼굴이 이렇게 조망만해. 연예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태음인들의 여성분들 보면 얼굴 자체가 이렇게 좀 큰 사람들 있잖아요. 큰 사람들.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말은 별로 안 해도 그냥 끄덕끄덕끄덕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렇죠. 뭐 어맹란씨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다 태음인인 거예요. 근데 그 태음인 여자분들도 보면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 참기야. 그래서 태음인하고 살잖아요. 그럼 이혼도 자주 하는 거야.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니까 끝까지 싸워 붙이는 거죠. 처음에 연애할 땐 좋은데 막상 살아보면 같이 그냥 게으르니까 같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해봐. 태음인 남자 여자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퍼먹기는 무지하게 퍼먹는데 설거지도 잘 안 할 텐데 청소도 안 하고 게을러서 그 살겠어요? 그 거지집이 되지. 뭐 밑에 뭐 식모나 데리고 살면 몰라도. 그래서 아이씨 글로 가면 안 돼 얘기가 또. 그래서 좌우지간 태음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매매법으로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태음인이라고 지금 체격이 이런 형의 체격이 된 사람들 많아. 여성분들도 샤워할 때 보면 자기 몸매 알잖아. 보면 몸매 딱 보면 내가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4번은 아니잖아. 뭐 딱 봐도 이게 있잖아. 뭐 가려 뭐 쓸데없이 뭐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지금 쪄서 이렇게 보여.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는 뭐 혼자 알아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격이나 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격. 살은 찌는 건 찔 수 있는데 이 골격 뼈대가 어쩌냐 이걸 보는 거지. 뭐 옛날에는 끝내줬어요. 옛날에 끝내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9번 누르신 분들 있잖아요. 저 7번 누르신 태음인들 있지. 7번 태음인 이 누른 사람들은 자 내일부터 당장 실행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차트에 기계적인 매매를 안 하잖아요. 기계적인 매매를 안 하면 영원히 깡통이라 그랬어 내가. 영원히 깡통. 특히 태음인들은 그래요. 태음인들은 그래서 매매할 때 반드시 차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차트 매매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을 했어. 코인을 진입을 하든 주식을 진입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새끼 이거 뭐 갈 것 같은데 안 가? 갈 것 같은데 안 가는데 훅 가서 하한가 이렇게 가도 이 지랄하고 있네. 더 사. 하한가 더 사. 하한가 더 사 이 새끼야. 네가 A10 상장 폐지. 이씨 좆됐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태음인의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인정을 안 해. 일단 소통도 안 하니까 내려올 때마다 막 더 지르고 있는 돈 없는 데 다 때려받고 1,000원 있는 것까지 다 때려박아갖고 해봐 이씨 네가 얘기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9번을 누른 사람들이 매매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차트 매매를 해. 이걸 장착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때려쳐야 돼. 당장. 아시겠죠? 농담 아니고 진짜 제가 괜히 막 이게 시간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진. 이분이 태음인이야. 이게 태음인. 이게 태음인이고 이게 요 주포들이야 이게. 응? 이 주포들인데 이게 태음인이야. 야 씨발 너 한번 해볼래? 존만한 게 얘 얼마나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야 태음인 이 존만한 게 그랬더니 이 새끼 봐. 너 나와 한번 붙어볼래? 야, 끝까지 해 이 새끼야. 이러고 싸우는데 이게 주식하고 코인이 되겠냐고. 되겠어요? 이 몸집으로도 안 되잖아요. 몸집으로도. 근데 똥꼬집이 있어갖고 똥꼬집이 있으니까 갖다 들이박으려고 하잖아 지금. 이 생지가 여기다 갖다 박으려고 그러니까 이 하루 기가 차니까 여기 얘 조댕이 좀 한번 봐봐요. 기가 차니까 이게 돌았나? 이거 상태 많이 안 좋구만. 야 이거 돌았네 이거 이 새끼. 이거 끝까지 여기다 박는 거야.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이게 태음인이란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 태음인들의 성격이 좀 느릿느릿한 것 같잖아요. 느릿느릿하지만 굉장히 고집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 태음인이라고 7번 누른 사람은 이렇게 내일부터 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예 없애야 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태음인들 무조건 요거는 내 주관적인 생각은 아예 없어야 돼. 그리고 그냥 오로지 이 사람들은 차트쟁이가 되셔야 돼. 아시겠죠? 차트쟁이가 되지 않으면 태음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돼. 요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단타, 선물이나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쪽에서 단타가 전 세계 넘버원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외국계 쪽에서도 바이낸스나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그 코인 거래소들 막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래세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야. 전 세계처럼 이런 냄비 근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단타 치고 1% 먹고 5% 먹고 3% 먹고 두들기고 따다다다다다다 이게 안 한다니까. 일본도 안 해. 중국도 안 해. 우리나라는 그냥 풀 뜯어먹기 밥을 뜯어먹기 하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한도 끝도 없이 해버리는 거야. 하루 종일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증권사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소에 막 싹싹 세금 쫙쫙 들어오지. 돈 다 빨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잘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1000명한테 물어봐서 주식에서 돈 번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면 1명, 2명도 없대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2명도 없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태음인이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내가 태음인이다 그러고 지금 이런 성격이 되고 이런 확률도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여기 지금 태음인 7번 누른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당신은 차트 매매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대박 납니다. 근데 차트를 매매를 할 때 왜 또 그러면 태음인들이 대박이 나냐면 이 깡다구가 좋거든. 이 태음인들은 이 깡다구가 좋아요. 근데 소양인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양인들은 큰 돈을 먹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뛰었다 빨았다 하다 거지 돼버려. 그런데 태음인들은 뭐냐면 깡다구가 있어갖고 밀어붙이는 힘은 좋거든. 올라갔는데 쭉 가다가 막 한 30%까지 올라갔다 플러스 10%에 끝나도 그냥 버틴단 말이야. 버틴단 말이야.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태음인밖에 없어요. 버티면서 그냥 뻗댕기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막 쫙 앞으로 튀어간다든지 점으로 간다든지 점상 가든지 하고 그런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태음인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려면 무조건 차트 매매를 해야 된다. 차트 매매는 무슨 얘기예요? 차트에서 매집 차트 보면 매수 매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응?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들도 이 차트 매매를 잘해서 매집 차트 공부를 좀 하시란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매매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매집 차트에 보면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양봉타법이 있을 거고 음봉타법이 있을 거고 뭐 분봉타법이 있을 거고 뭐 틱차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라 이거야. 자기가 좋은 거를 하는데 그 대신 차트 매매법으로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종목이 이렇게 태음인 얘기하는 거예요. 태음인들 7번 누른 사람이 종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 응?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요.
만약에 여기 A, B, C, D 이렇게 F, G, H 이렇게 있다고 쳐. 이 종목이 쫙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태음인들이 보시면 뭐냐면 태음인이 보면은 여기 A, B, C, D 있으면 요것도 자기가 인정하는 거고 요건 이래서 갈 거고 이건 이래서 가고 이건 이래서 가고 이건 이래서 못 팔고 이건 이래서 끝까지 갈 거고 개새끼 죽을 때까지 갈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요렇게 갖고 있는 종목을 여태까지 매집 차트 한 3년 공부하셨으니까 매집 차트에다가 요걸 다 종목을 한번 대입해봐. 이렇게 다 대입 한번 해봐요. 어?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입을 해봐갖고 내 생각을 지우고 매집 차트하고 넣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매도야, 이건 매수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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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매집 차트에서 매수라는 거는 그냥 두고 만약에 매도로 지금 자기가 차트에 놓고 봤을 때 매도라고 한 거는 다 정리해야 돼. 이건 싹 정리. 아시겠죠? 근데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왜냐면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끝까지 밀어붙였던 뭐 내 생각 뭐 이런 거를 갖다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겠냐고. 어? 그잖아요. 이게 쉽겠어요?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7번 누른 태음인 7번 한번 눌러봐봐요. 태음인 7번 누른 사람들 한번 내가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매도를 이렇게 하고 차트 매매에 넣어서 매집 차트에 갖고 매도하십시오라는데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나는 아씨 할 것 같아요 8번. 나는 못 할 것 같아요 9번. 이렇게 한번 눌러봐봐요. 한번. 잘 안 된다니까. 에이 말이야 쉽지 뭐 말은 말이야 쉽지. 아유. 막상 HTS 써놓고 딱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단 말이야. 이거를 갖다 자, 뭐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태음인들이 만약에 정리를 했잖아. 이게 무지하게 어렵다니까요. 솔직히 딱 그 자리에 앉아 딱 보면 안 돼. 근데 이게 왜 하셔야 되냐면 저는 그냥 손절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야, 그냥 이거는 내 자존심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 왜냐하면 손절이라는 게 이건 손절도 아니야. 손절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얘기다? 새롭게 나에 맞는 매매법으로 바꾸는 거야. 태음인에 한해서야. 태음인에 한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내가 볼 때는 매집 차트에 집어넣고 이거는 완전 매도인데 지금 들고 있으면 그냥 매도야. 싹 정리해야 돼. 싹 정리하고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면 자, 잘 보세요. 태음인 내가 태음인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여자분들 남자분들 잘 봐요. 여기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을 가서 밥을 딱 먹을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수건을 이렇게 목에 끼고 밥 먹는 사람들 있죠. 딴 사람 땀 안 흘리는데 땀 주주주 막 툭툭툭 떨어뜨리는 사람들 있잖아. 땀. 소양인들은 있잖아요. 소음인들은 땀도 없어. 어? 근데 이 태음인들은 땀이 툭툭 떨어져. 두루룩. 여름에 막 건너갈 때 보면 목 밑에 보면 막 등짝이고 막 이런데 막 땀 질질질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지극히 정상인. 이 사람들은 땀 안 흘리면 죽어.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태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땀을 흘리든 어쨌든 간에 매매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매집 차트 매매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이분이 대박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주도주 매매 있죠. 이분들은 주도주 매매를 해야 돼.
지금 7번 누르는 사람들. 태음인. 왜 제가 여기서 주도주 매매를 하라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냥 눌림목 매매하지 마. 눌림목 매매하지 마. 왜냐면 밑으로 빠지면 똥꼬집 나오거든. 밑으로 자기가 매수했는데 빠지면 똥꼬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주도주 매매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 매매가 뭐 바닥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못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게 주도주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주도주라고 하면 여기 정도 올라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에 막 3개월 전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근데 이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른 거로 보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 태음인들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런 종 뭐야? 지금 목소리 들려요? 아이고, 예, 아니 중뭐 끊겼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태음인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종목 정리를 하고 주도주 매매를 해봐.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뭐 2차 전지다, 뭐 리튬이다, 뭐 LFP 배터리다, 무슨 뭐 제가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잖아요. 뭐 1 종목이다, 2 종목이다, 3 종목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아.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가는 종목을 그냥 밀어붙이면서 위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음인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눌림목 매매는 하면 안 돼. 눌림목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라니까. 그거를 한 2달 정도 기준으로 해서 2달 정도로 해서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양인이나 소음인들은 막 생각이 너무 많고 샀다 팔았다는데 이분들은 그냥 밀어붙이면서 가거든요. 오히려 이게 낫다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올라가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태음인들이 코인에서 다 박살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똥꼬집이었어. 응? 코인에 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그 생각에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를 찾아서 하는 매매는 제가 뭐 이렇게 아침마다 많이 얘기해 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만약에 우리가 뭐 코스모학이다, 코스모 신소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올랐다 그래도 그냥 여러분 들어가면 돼. 7번 누른 태음인에 한해서 들어가라. 오케이? 태음인 알았습니다. 자, 태음인 알았다. 7번. 바꿔보라니까. 내 말대로 해보고 나서 해봐요. 나중에 얼마나 잘 되는지. 응? 해봐.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슨 뭐 얘기했죠. 눌림목 매매하지 말아라. 아니 뭐 단타야. 뭐 그냥 아침에 심심하니까 하는 거고. 주도주 매매만 그러니까 지금 태음인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도주 매매. 시장은 항상 주도주가 서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서 있든 뭐 로봇 관련주가 돼 있든 챗봇이 돼 있든 뭐가 돼 있든 뭐 반도체가 돼 있든 딱 주도주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주도주 매매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매도 자리는 어차피 우리가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매도한 거를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매도 자리는 손절 자리는 차트 매매로 매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밀어붙이는 게 만약에 소양인한테 밀어붙이세요. 절대 못 밀어붙여. 절대 못 밀어붙여. 아시겠죠? 그래서 변정주님 코인 끝까지 가서 마이너스 95%입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태음인은 절대적으로 안 돼. 이거는 제가 살면서 하여튼 숱하게 봤는데 태음인들이 돈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들이 매매법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매를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바꿔버리면 저 밑으로 가는 눌림목이나 21선 눌림목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건 안 한다니까. 이런 거 절대 안 해. 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질 때 보면 끝장을 보면서 가고서 뭐 거래 정지가 되든 뭐 상패가 되든 휴지가 될 때까지 그냥 밀어붙인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태음인이다라는 거죠. 태음인이고, 태음인이, 소양인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태음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DNA를 제일 신께서 많이 줬는데, 본인들이 뭐 일단 차트 공부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똥꼬집을 부려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7번 누르신 분들은 뭐 당장 이게 매매법이 바뀌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변하면 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매매법은 바뀔 수 있잖아요. 매매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매매는 많은 매매가 있으니까 매매를 매매하는 방법을 바꾸면 자기한테 희망이 생기고 앞으로 큰 꿈이 생기고 대박의 꿈이 생기는데 본인 자체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아니 본인 성격 그대로 갖고 살으라니까요. 실컷 내가 퍼먹고 막 3그릇 4그릇 5그릇 먹는 거. 아니 먹으라니까. 먹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예? 뭐 배가 이렇게 나오든지 말든지. 뭐 먹는 거 먹어. 그냥 계속 먹어. 먹는 거는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먹는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밥은 무슨 뭐 3공기 4공기 먹고 뭐 밑에 있는 그릇에 있는 국물까지 다 먹으면서 아우 나는 별로 뭐 오늘 얼마 안 먹었다고 그러고 아우 물만 먹어도 살만 찐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많이 먹은 건 인정 안 한다니까. 많이 인정 안 해. 그냥 오늘 별로 안 먹었대. 뚱뚱하고 살찐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요. 너 뭐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럼. 아우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어. 막 허기져 죽겠어. 싹 뒤에 돌아가서 봐봐. 씨 그냥 핥아서 먹지 그냥. 무슨 핥아갖고 다 먹지 그냥. 밥은 안 먹었지. 옆에 있는 반찬이고 뭐 이걸 마냥 다 스키다시까지 아도 쳐버렸겠지. 안 먹었다 그러면서 옆에 거는 계속 먹어. 그래도 밥은 안 먹었어. 근데 그 옆에 거 다 먹어. 해치운 거지. 응? 그러니까 그냥 먹어. 그냥 먹는 게 아유 속 편하더라고요. 뭐 그냥 계속 얘기해봤자 답도 없는데 그냥 먹어. 아유 뭐 어차피 뭐 뚱뚱한 거 뭐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보자 이거죠.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 과자하고 저 치킨 사갖고 이렇게 딱 맥주 먹으면서 먹는 지금도 있어. 오히려 그 소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과자 같은 것도 잘 안 먹으려 그래요. 반찬도 별로 안 먹으려 그래. 이 태음인들 보면 있잖아요. 딱 먹다가 있잖아요. 반찬이 이렇게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소양인들은 보면 조금 먹다가 배불러서 소음인들 잘 안 먹고 이렇게 있거든요. 태음인들은 있잖아. 그 설거지하기 싫다고, 설거지하기 싫다고 그것을 큰 그 냄비 같은 데 있잖아. 그거를 쓱쓱 다 긁어. 다 긁어하고 그 냄비에다가 그 반찬 남은 거를 싹 몰아. 그래갖고 밥도 한 요만큼 남은 거 있잖아요. 그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밥을 거기다 집어갖고 비벼. 그래갖고 숟갈로 퍼갖고 냄비째 거기서 퍼먹고 앉아있는데 뭘 살이 안 쪄. 응?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라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니까. 땀 흘려야 돼. 땀 안 흘리면 그 사람은 진짜 큰 병 걸린 거야. 죽은 거야. 병원 가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땀 흘리는 사람, 안 흘리는 사람,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대로 살면 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매할 때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매매할 때는 반드시 주도주 매매를 해라. 눌림목 매매 하지 말아라. 아침에 단타 매매하는 거는 뭐 재미삼아서 우리가 뭐 30만원, 50만원 벌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슈팅스타님 군 계란하고 사과 먹고 있어요. 그럼 별로 안 먹었다 그런다니까. 아니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 안 먹기 뭘 안 먹어. 그리고 이 전형적인 여자들 태음인들의 스타일을 보면 있잖아요.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해. 웃기지도 않았고 평상시에는 태음인들 여자들 보면 의자 앉을 때 뭐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 이렇게 불룩.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배가 나와 있는 거야.
옆에도 퉁퉁하고 여기 퉁퉁하고. 근데 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오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게 쑥 들어간다 또 이게. 이 쑥 들어가 이게. 어떻게 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냐. 쭉 나와 있던 게 또 그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또 좀 이렇게 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졌던 배가 이렇게 쭉 처진 배가 가슴을 피고 위로 올리니까 이게 윗방향으로 당기고 아랫방향으로 당겨갖고 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쭉 피면 올라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뭐 남한테 그렇게 볼 거 뭐 덜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아유, 나 이런 말 안 하려는데. 이 태음인 있잖아요. 태음인하고 소음인들 있죠. 태음인 여자, 소음인 여자. 소음인 여자는 아주 야리야리한 여자.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요거. 요 누구냐면 한가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소음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조그맣게 생긴 사람들. 태음인들은 일단 얼굴도 넙대구리 해갖고 이렇게 막 넙대구리 하잖아. 이거 넙대구리 해갖고 내려와갖고 막 둥실둥실하고 그냥 배도 나오고 이랬잖아. 이 둘이 있잖아. 뷔페 있지, 뷔페. 뷔페 가잖아요. 소음이는 딱 한 번 가. 한 번 음식 조금 갖고 와서 좀 먹고 가서 디저트, 과일 조금 이렇게 갖고 와. 이 태음인 여자들은 12번까지 가니까 그 식사나 있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12개를 쌓아놓고 있더라고. 12개를 이렇게. 12개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커피숍 있죠. 커피숍 내려가면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 내려가서 뭐 먹는 줄 알아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에다가 또 플러스 과자. 이걸 먹고 빵, 디저트. 이걸 다 먹고 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뭐라는 줄 알아? 아, 너 뭘 이렇게 많이 먹었냐, 너? 아, 나 오늘 얼마 안 먹었어. 아, 뭐 안 먹었는데 그러네? 그럼 뭐, 뷔페 갔는데 별로 안 먹었냐? 아유, 몇 번 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번은 20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1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기는 덜 왔다 갔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이 똥꼬집을 부리는 거지. 자기는 원래 뷔페에 2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접시를 20개를 없애야 되는데 12개를 없앴으니까 자기는 덜 먹었다는 얘기지. 자기의 생각에서는 덜 먹었다 이거죠. 아시겠죠? 찔리는 사람도 많을 거야 여기.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어쩔 수 없어. 계속 드세요. 그냥 계속. 결론. 자, 결론. 태음인은 신이 주신 DNA를 갖고 있다. 신의 DNA를 갖고 있다. DNA를 갖고 있는데 단 주도주 매매만 해라. 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시겠죠? 자, 알았으면 저 태음인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7번. 아, 진짜 해보라니까요. 해봐. 그럼 진짜 진짜 대박 난다니까. 제 말이 틀린가 봐보세요. 절대로 눌림목 매매하지 마. 절대로 다른 체질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면 어마무시하게 벌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왜? 버티는 힘들이 좋거든. 응? 근데 소양인이나 소음인한테 이거 하라 그러죠? 때려 죽어도 못 한다니까. 자, 그래서 일단 태음인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소양인. 소양인은 1958님. 이분을 이제 생각하세요. 자, 소양인은, 이제 제가 전형적인 소양인이거든요. 제가 전형적인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체가 크고, 하체가 좀 빈약하고, 상체가 큰데, 엉덩이 힙이 적은 사람. 거의 이게 소양인이에요. 소양인. 그러니까 소양인이라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연예인으로 보면, 연예인으로 보면 자기가 또 연예인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아, 나는 소양인이 연예인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소양인 연예인. 이효리. 이게 전형적인 그 소양인의 체질인 거예요. 상체가 크다는 거지. 상체가 크다는 건 뭐야? 가슴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가슴은 여자의 가슴 이게 아니고 이 흉곽, 이 가슴 자체가 크고 가슴이 쫙 벌어지고 하체가 빈약하게 내려온 사람들. 아시겠죠? 얘네들은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몸이 된 거고 일반 사람들의 소양인의 체질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소리도 보면 자, 소양인들은 목소리가 되게 또 가볍고 하이톤이야.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까랑까랑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성우, 성악가,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군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99.9%는 이 소양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소양인들이 보시면 유쾌해. 그냥 아무데나 막 끼는 거야. 씨, 뭐 누가 얘기하더라 졸라 끼는 거야. 막 이빨 잘 털고 막 유쾌하고 상쾌하고 씨 막 상대방이 웃어주면 막 웃어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체격이 왜소하면서. 그래서 소양인이라는 사람들이 보면 낄 때 안 낄 때 막 끼는 사람들, 낄 때 안 낄 때 막 끼고. 그래서 그 전형적으로 헬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헬스하는 사람들, 저도 헬스클럽에서 한 7개월 동안 개인 트레이너로 해갖고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사진 찍을 일이, 그 돌 사진 찍으려고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헬스클럽에 가서 그 개인 트레이너한테 물어봤는데, 내 체격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야. 제가 3개월 안에 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3개월 안에 누굴 잡으려고 이 새끼야. 내일 모레 60이야. 이 새끼 안에 속으로 그랬거든요. 뭘 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체격 자체가 우리는 소양인들 자체는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펌핑을 하면 뭐 닭가슴살 좀 많이 뭐 퍼먹고 그러면 그냥 쫙 근육이 당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갑바 여기 뭐 2두 3두 앞에 뭐 갑바 이런 거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펌핑 좀만 해도 이게 빡 올라오는 거지. 가슴은 이렇게 쫙 잡히고. 그러니까 하체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소양인들의 단점이 있어.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빨라. 그리고 또 소양인들은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 왜? 상체가 좋고 하체가 빈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양인들 보면 약 한 50%는 그냥 디스크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많은 얘기를 하고 발설을 하기 때문에 치매도 빨리 오는 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소양인들이에요. 그래서 1958님도 조만간에 치매 올 수 있으니까 치매 테마주를 사세요. 치매 테마주를 사세요. 치매 걸리기 전에 치매 테마주를 사서 치매 테마주를 사서 돈을 벌어서 그 회사를 인수. 그래갖고 그 약을 빨리 드세요. 그 다음에 소양인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밥도 졸라 빨리 먹어. 밥도 무지하게 빨리.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밥 먹을 때 봐봐요. 어떤 사람 천천히 느리게 먹는 사람이 있죠. 우리 별콩이는 밥 먹는데 1시간 반이야. 아침, 점심 3시간 하면 5시간 동안 밥을 먹어. 천천히. 근데 소양인들은 밥 먹을 때 보면 얼마나 빠른지 있잖아. 그 점심 식당에 가갖고 딱 먹으면은 딱 2분 30초 안에 끝내버리고 그냥 나와서 담배 한 대 쫙 피우고 앉아있어. 식사도 졸라 빨라. 하여튼 무지하게 빨라. 그리고 막 반찬 이것저것 먹지도 않아.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냥 찍어서 그냥 비벼서 확 먹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소양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래요. 소양인들. 근데 이제 이게 빠른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뭐에 문제가 있냐면 특히 소양인들이 이 조루증 환자들
조루증 환자들이 많아. 1988님도 빨라요? 1958님 조루증이세요? 혹시 맞으면 7번 아니면 8번 눌러보세요. 소양인들은 이 되게 성관계할 때 이게 빨라. 거의 토끼가 많아. 토끼. 아니 뭐 누르기 좀 아니 웃지 말고 아니 웃지 말고 대답을 7번이에요 8번이에요 눌러주세요. 나는 너무 빠르다 7번. 아니다 졸라 길다 8번. 응? 아니 그래 체질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하야. 응?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에?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이 대개 보면 소양인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 소양인들을 보시면 걸음걸이도 있잖아. 죽어도 대답 안 하네. 그분. 이 소양인들은 있잖아. 걸음걸이를 딱 보면 또 알거든요. 걸음걸이. 주위 사람들하고 한번 걸음걸이 걸을 때 소양인들 보면 태음인들 보면 천천히 걷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 이렇게 약간 꺼덩꺼덩하고 중심이 잘 잡혀 있잖아요. 배가 딱 배하고 가슴이 이렇게 꽉 벌어져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소양인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걸음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경망스럽다 그러죠. 걸음걸이 보면 경망스럽다. 그러니까 옛날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태어나면 이제 하인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소양이냐 이거 전부 경망스럽게 막 빠바바바바바박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에도 가만 안 있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방에 있다가 건넌방에 있다가 냉장고 열었다가 화장실 열었다가 그냥 베란다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근데 또 먹지도 않아 잘. 근데 뭐 열었다 말았다 핸드폰도 들었다 놨다 핸드폰도 뭐 문자 온 것도 없는데 괜히 눌러보고 카톡도 없는데 눌러보고 그냥 내려놨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소양인이야 소양인. 여성분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 근데 소양인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소양인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3분에서 5분의 시간만 주면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져. 이빨이 졸래 좋거든. 이게 터는 게 좋으니까 막 좀 재밌잖아. 또 상대방 얘기도 잘 들어주고 씨가 근데 내가 더 웃긴 얘기 그 새끼 말이야. 옛날에 어떤 여자 만나는데 그년이 어쩌고 막 이러자 하잖아요. 그냥 이게 막 터는 거는 좋으니까 사람들은 금방 사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너무 빨리 받아. 많이 준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전반적으로 친화력은 좋지만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근데 결론을 내면 소양인이다. 그러면 이제 주식하고 코인하고 매매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응? 이게 이제 주식하고 코인으로 해서 매매 소양인이 이 사람이 그럼 이 소양인이 유리하냐 태음인이 유리하냐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태음인은 신이 준 DNA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양인은 뭐냐면 너무 빨라. 응? 너무 빨라 이게. 응? 이 성관계 할 때도 조른데 성관계도 보면 토끼야 토끼. 올라가자마자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그냥 바로 내려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여자가 있다가 이씨 뭐야 좀 이따 다시 올라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너무 빨라. 이게 빠른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도 소양인 분들 주식하는 거 보면 단타 있죠. 단타는 또 겁나 좋아해. 이 단타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버려. 자다가도 단타 합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타가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소양인들이 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빠른 거야. 플러스 1% 올라가도 벌써 손가락이 매도해야 벌써 내 머리는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벌써 내 손가락은 패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좀 빠져. 아이씨 손절. 1% 패대기. 0.5% 빨간 불만 보면 그냥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 내려 조금만 빠지면 겁나서 오 씨발 너너너 이거 하고 그냥 위아래 이렇게 해서 많은 매매를 해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돈은 별로 더 안 돼. 소양인의 성격이 교의가 그래요. 태음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태음인들은 좀 매매법을 배우잖아요. 태음인들은 절대 이렇게 매매 안 한다니까. 태음인들은 그냥 이러고 있는다니까요. 아니 손가락을 기부수를 하면 소양인들은 안 된다니까. 소양인들은 손가락을 기부수 하잖아. 그럼 입에다가 이 볼펜을 물고 그 마우스를 뚫어서 이거 하고 있자니까 안 된다니까. 어? 그래갖고 이제 입에다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발가락으로 씨막 두들기고 앉아 있다니까. 이거 야이 씨막 매도야 이 발가락으로 한다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답이 없어. 예? 소양인들은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까. 아 이게 왜 웃을 일에 남 심각하게 지금 하는데 이게 왜 웃을 일이야 진짜. 뭔 소리 하고 있어. 와 진짜. 여러분 잘 보시면 있잖아요. 소양인 보시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어? 최민수 씨죠. 최민수 씨 보면 이 사람이 전형적인 소양인이에요. 소양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최민식 씨가 옛날에 모래시계 그 드라마 촬영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청바지 입고 나왔잖아. 고현정하고 응? 박상원인가 나올 때 카메라 감독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왜 열받았냐면 이 사람이 상체는 좋은데 하체에 힙이 없는 거예요. 힙이 없으니까 그 자전거 쫙 타는 거, 바이크 딱 타는 거 이런 거 그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양복을 입고 딱 청바지 입고 가다를 딱 입고 막 가죽 잠바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없는 거야. 어? 이게 전형적인 이 소양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옛날에 거기다 휴지 있지, 휴지를 청바지 뒷주머니에다가 이빨 안쪽에다 놓고 일부러 만들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전형적인 소양인의 특성은 뭐냐면 턱선이 이렇게 V자 턱선이 많아. 날카로워 이게.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 날카롭잖아요. 응? 그럼 저도 보면 여기 어때 턱이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저도 날카롭죠. 잠 봐보세요. 응? 제가 이렇게 무슨 어디 얼굴이 뭐 통통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봐봐 날 여기 딱 보면 알잖아. 어? 그래서 턱선이 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 소양이 전형적인 소양인. 그 1958님도 보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막 그때 봐서 알겠지만 이번 강연 올 때 한번 1958님 한번 봐봐요. 뾰족하다니까 진짜. 그래서 소양인들은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 어? 소양인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소양인들. 자, 소양인들은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캘핑 매매법을 좀 한번 배워보세요. 응? 아, 이 양반은 무슨 뭐 말만 하면 소양인 같다 그러고 말만 하면 태음인 같다 그러고 자기 지금 저 핸드폰으로 거울 해갖고 보면서 아우 나 씨 턱이 이렇게 V자인가 소양인인가? 여긴 소양인이래. 근데 밑으로 내려갖고 배하고 이 가슴을 보니까 이만하잖아. 오 씨팔 여긴 태음인인데 여기는 소양인, 여기는 태음인, 소양인 태음인. 아이고 못 살아 진짜. 아 내가 알르니 죽지. 자 소양인들 잘 봐요. 소양인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나는 소양인인 것 같다. 8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나는 8번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소양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8번 눌러보세요. 소양인 많아요. 굉장히 많다니까. 봐봐 1958 8번 누르잖아. 1958 100% 8번이야.
사드님은 태음인, 일곱 발은 소양인 이렇게 딱. 근데 손대면 점상. 차. 무슨 손대면 점상. 아이 뭐가 저 소양인이야.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참말로. 아니 땡그리하고 지금 여기 나 이 말 같지 않은 여기 잭필드 삼형제 고고녀 땡그리 손대면 점상 이 사람들은 여기 끼면 안 돼. 무슨 몸이 이만한데 씨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씨. 이 잭필드 삼형제 이쪽 이 사람들은 여기 저 8번 누르지 마. 기분 나빠. 아니 씨 뭐 얼굴 턱선이 이렇게 생겼냐? 얼굴 턱선이? 응? 아 이 얼굴 턱선이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이 V 라인이 이게 와야 된다니까. V 라인이 이렇게 쫙 이렇게 왔냐고요 턱선이. 아이고 참. 이게 와야지 이게. 뭐가 또 아나야. 자 그래서 소양인들은 잘 보세요. 소양인들은 장점이 뭘 미쳐봐. 미치지 마. 여기 절대 끼지 마 소양인. 그 여기 보시면 소양인들의 장점을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봐봐요. 장점 1번. 이게 소양인들은 잔머리가 전 세계 1등이야. 잔머리가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집 안에 있어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괜히 밖에 누구 오지도 않았는데 밖에 가서 현관문 열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개 집에 뭐 개똥도 안 쌌는데 개 치우러 갔다가 개 밥도 뭐 아까 좀 전에 줬는데도 괜히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잔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잔머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소양인들이 할 때는 만약에 어떤 테마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태우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태우민들은 여보 저기 무슨 히토류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그래? 그 라면 하나 끓여봐라 이렇게 얘기해. 부인이 아저씨한테 여보 히토류 테마 움직여요. 그래? 라면에다가 밥 2공기 말아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응? 이게 태음인이고 소양인은 여보 히토류 테까지 얘기했으면 벌써 두드리고 앉아있는 거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유니온 사야 돼. 유니온 머티리얼 사야 돼. 씨발 졸라 사는 거야. 히토 이렇게 했는데 벌써 매매하고 있는 거야. 매매.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촉이 굉장히 좋은 거지. 소양인들이 촉이 좋아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빨리 잡아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지. 그 부인의 끝말을 안 들은 거지. 여보 히토류 좆됐대요. 에? 좆됐어? 매도 님이 손절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다? 동작 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나 주도주를 잡아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양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 이렇게 시켜보면 알아.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너무 빨리 또 나와.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오늘 아침에 보면 아침에 제가 3종목 해드렸죠. 맞아요 안 맞아요? 3종목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사실은 오늘 그래갖고 뭐 95만 2천원인가 뭐 먹었다고 올렸잖아. 스카이문하고 하나 갤러리 우선주하고 또 하나 뭐야 또 또 많이 했더니 CJ 바이젠스 여기 3개 했잖아요. 스카이문하고 이거 했잖아. CJ 바이오젠스하고 했는데 요거 다 3종목 하는데 이게 몇 분 걸렸어요.
이 한 종목 이거 하는데 거의 한 2분 걸리고 요거 한 2분 걸리고 이거 한 3분? 2분 3분만 했잖아요. 후다닥 해는 내려와서 매수, 매도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 좋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촉이 좋기 때문에 이 매매법을 잘 배우면 굉장히 자기한테는 유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태음인들 못해. 태음인들 시키면 아우 씨 한번 사볼까 앉아갖고 이거를 지금 사볼까 하는데 벌써 여기서는 매도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태음인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스캘핑 매매를 좀 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매매 들어갈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촉도 좋고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은 못 벌어도 또 많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봐봐요. 한 달려 보세요. 이렇게 태음인 이런 사람들 못 한다잖아요. 시켜도 못 한대.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자 좀 진입합시다. 뭐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 성격에 맞는 거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소양인들의 문제점은 뭐 촉이 좋고 뭐 대인관계 좋고 소양인들은 무조건 돼지고기, 오리고기만 먹어야 돼. 그러면 주식도 잘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양인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빠른 건 다 좋잖아요. 매매도 빠르고 좋은데 이제 그 아까 이 조루 이 부분, 조루 부분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칙치기를 쓰든지 아니면 뭐 본드를 바르든지 아니면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고무줄로 한 대밖에 이렇게 묶어서 하든지 뭐 제가 주식하고 코인 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은 잘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칙칙이 본드 고무줄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밖에 없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셔갖고 음경 차단술인가 있잖아요. 뭐 차단술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칫솔로 박박 문질러 갖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그 감각을 죽여버리든지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소양이는 여기서 끝. 지금 이렇게 끝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끝났으면 벌써 소양인들은 얼마나 빠른지 지금 화장실에서 칫솔로 문지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진짜라니까. 내가 얘기 끝나자마자 벌써 화장실에서 지금 막 칫솔로 막 지껏 막 문지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있어. 한 두 사람이 있을 거네. 안 봐도 다 알아. 지금 가서 문지르고 있어. 그만큼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막 그래! 하면서 팍 날아가는 거지. 그래! 하면 팍 날아가. 내가 대충 누군지는 알겠는데 말은 못할 것 같아. 아이씨, 이거 끝내야 되는데. 소음인. 소음인 잘 들어보세요. 이 소음인은 우리나라에 약 한 20%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골치 아파. 정말 골치 아파. 이 소음인들하고 내가 소음인인 사람은 잘 생각해봐요. 어깨는 좁아. 어깨는 소음인 사람들은 남자들은 별로 없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 어깨는 좁은데 하체가 튼실한 사람들이 있어. 남자들도 보면 어깨는 딱 일자 어깨가 아니고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진 어깨인데 밑에 하체가 막시 빵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사진을 보면 제가 그려주면 알겠다. 어깨는 요런 식으로 되어 다소한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체가 굵은 사람들, 엉덩이 빵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슴도 건포도 같은 거에 한 2개 찍어놓은 것 같은 거밖에 딱 없는 사람들. 가슴이 별로 찍어. 흉곽도 적지만 가슴 자체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연예인들 이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음인이야. 다 이쁜 사람들은 다 소음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자가 만약에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가슴이 막 이만 수박만 하면은 그거 되겠어?
옷빨이 맞겠냐고요. 그냥 소음인들이 많은 게 덩치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덩치가 적어. 아담 사이즈. 아담 사이즈. 이 사람들은 소음인들은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 적게 먹어. 일단 먹는 것 자체가 적게 먹어. 얼마나 고지식하냐면요. 자기들이 일단 딱 먹으려고 하면 이거에 이 음식이 만약에 김치야. 이 김치야. 만약에 김치가 있으면 이 태음인들 있죠. 태음인들은 이게 김치에다가 여기다 쥐약을 갖다 발라놔도 먹어. 쥐약을 발라놔도 그냥 일단 먹고 봐. 응? 이게 태음인이고 소양인들은 보면 조금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대충 반 잘라서 먹어. 여기 저 소음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김치를 분석을 해. 이 김치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염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깨끗한지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뭐 잿다리 뭐 담배째가 날라왔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좀 집요한 거죠. 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얼굴 자체도 약간 그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소음인 집에 여러분들 여성분이나 남자분들 소음인 집에 가면 결벽증이 있어. 결벽증. 깔끔한 사람들. 깔끔한 사람들. 그래서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면 소음인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요거 하나 보면 딱 나오죠. 여러분들이 거울 한번 잘 보세요. 거울 잘 보면 눈, 코, 입 요게 코 방향으로 전부 다 몰려 있는 사람들. 눈도 여기로 몰려 있고 여기로 다 몰려 있는 놈들. 한쪽으로 코 쪽으로 싹 몰려 있는 사람들 있어. 피가 여기 본 사람들. 자, 그래서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신동엽. 얘기 봐봐요. 소음인. 눈도 이쪽으로 몰려 있고 여기로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도 코도 몰려 있고 입도 이쪽으로 몰려 있잖아. 맞잖아요. 어깨 좁죠? 하체 좋아. 가슴 없어. 신동엽 씨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김국진 씨. 얘 봐봐요. 얼로 몰렸어요. 눈썹도 열로 몰리고. 눈썹까지 이 사람은 몰았네, 그냥. 입술도 위로 올라가면서 일로 붙었죠? 예? 얼굴이 봐요. 요 가운데 몰려버렸잖아. 어? 어?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소음이니? 어깨 어때요? 좁죠? 그래도 이 양반이 어깨는 좁아도 골프 있잖아. 뭐 세미프로 시험도 볼 정도 쓰니까 세미프로 시험까지 봤으니까 하체는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강수지가 전형적인 소음인의 사람이잖아요. 이 딱 봐더라도 원래 야들야들하게 생기고 자체로 여기도 보면 이 양반도 눈매가 어떻게 되냐면 끝선이 약간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여리여리하죠. 그래서 소음인하고 태양인하고 비교해보면, 비교 한번 해볼래요? 비교 한번 해봐요. 이 비교가 돼요, 이제? 태양인하고 소음인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머리통의 두께가 봐봐, 머리통의 두께가. 확실히 틀려. 눈, 코, 입을 한번 비교해보라니까요. 아니면 태양인하고 소음인하고 이거 비교 한번 해봐요. 완전히 신동엽 씨하고 비교해봐요. 태양인, 소음인.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 그 다음에 보면, 성격은 대인배라 소임,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손석희 씨가 소음인이거든요. 손석희 씨. 어깨 좁죠? 가슴 없죠? 얼로 몰렸어요? 이쪽으로 몰렸어요? 안 몰렸어요? 눈 끝선이 내려갔죠?
소음인이라니까. 그래서 소음인이라는 사람들, 예. 소음인들이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교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소음인들이. 연예인들은 거의,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한 90%는 다 소음인이야, 소음인.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결혼하면 금방 이혼하는 거 많이 봤죠?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왜 이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 새끼들 이혼만 하면 좀 이따가 헤어지고 지랄이야. 막 할 때는 뭐 국가적인 뭐 역사적인 막 이런 나오고 큰 관심을 불어일으키는데 좀 있으면 다 헤어지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소음인끼리 만나면 무조건 헤어지는 거지. 왜?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맛집을 가보고 싶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소음인인 사람한테 야 점심 뭐 먹으러 가는데 거기 맛있는 집이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소음인은 그냥 다 얘기해. 경기도 어디에 가면 그 집이 하나 있고 신사동이 어디가 두 번째 골목에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첫 번째 무슨 그 집이 구인은 잘하고 이게 딱 정확하게 증명을 다 해야지만 그 사람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소음인인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깔끔하지 그냥.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하고 태음인하고 살았다. 이혼이지 이혼. 못 사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영자가 왜 거기 이영자가 나와? 이영자가 생긴 게 무슨 뭐 어떻게 생겼다고 참나 진짜. 배랑 안에 찰나가다 이영자가 나오고 있어 거기에. 못 살아. 그래서 이 소음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전형적인 특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아. 소음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친한 사람 몇 명하고만 계속 어울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소양인들은 막 개나 소나 다 만나고 다니는데 소음인들은 자기 친한 사람들, 왜 자기가 완벽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딱 있는 사람들만 딱 친한 사람들만 딱 어울려. 절대 누구 만나지도 않아. 왜? 그 사람이 증명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나서 막 이 터는 걸 별로 싫어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매매할 때 소음인들이 보면 매매할 때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태음인, 소양인들은 주식이나 코인하기 좋아요. 잘 좋은데 문제는 소음인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을 하더라도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자기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음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 소음인들이 끝까지 공부를 해요. 끝까지를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고 많이 하고 막 책 노트 같은 데 보면 막 깨알글씨로 쫙 쓴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다 소음인이야. 그래갖고 막 여기다가 스티커 딱 붙이고 빨간 줄 치고 노란 줄 치고 여기다가 딱 포스트잇 붙여놓고 하고 막 깔끔해. 막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야. 막 그 표지도 있잖아. 우리는 막 글 써도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 그래서 만약에 이영자를 이영자 이렇게 막 쓰잖아. 갈겨서 나만 알게끔. 이 소음인들은 있잖아요. 딱 줄도 맞춰야 되고 칸도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다 소음인들 성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코인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딱 되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원리라고 있잖아요. 시장의 원리를 공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장의 원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뭐 1 플러스 차트 매매하면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을 보는 게 1 플러스 1은 2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2로 갔다가 3도 갔다가 4도 갔다가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을 인정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민들이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군가가 시장을 잘 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랑도 인정을 안 하고 어느 친구도 인정 안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리딩하는 사람이든 뭐든 뭐 친한 사람이든 뭐 그 사람이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듣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소음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오늘 시장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도주는 2차 전지에서 어떤 섹터가 갈 거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는 들어.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거는 이 사람들만큼 잘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힘을 좀 필요로 하는 게 소음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1시간 한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 웃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여러분들은 어느 체질에 있는지 자 나는 태양인이다 7번 태음인이다 태음인이다 7번 소양인이다 8번 소음인이다 9번 이렇게 한번 눌러봐 보세요. 응? 그냥 눌러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딱 보면 다 나와 있다. 다 틀리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누를 때는 다 뭐 8번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 봐보세요. 다 틀리잖아. 7, 8, 9 다 틀리잖아. 최고야님 7, 8, 9가 다 섞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섞인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7번, 8번, 9번 이게 다 섞인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나라 때 지배를 받았잖아요. 몽고한테. 그때 우리가 강화도로 피신했잖아요. 예? 이 왕이. 그래갖고 시 외에 있던 데는 이 원나라 애들이 여기 침범을 했잖아요. 그때 그 말갈족이 들어와서 이 겁탈을 한 거죠. 겁탈. 우리나라 사람을. 그래서 말갈족 피가 내려왔는데 7, 8, 9가 다 섞인 사람들은 그 말갈족이 아니고 그 게르만족이라고 있거든요. 게르만족. 게르만족의 피를 받아서 이쪽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헷갈리는 거지.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7, 8, 9가 다 섞인 건 뭐냐면 말갈도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게르만족도 좀 섞인 거죠 하고 저기 또 저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쪽도 섞인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지금 어딘지 모르는 거야. 헷갈려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 몰라. 이거 왜 섞였는지 왜 섞였는지 내 7, 8, 9 다 섞였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뭐라고 답변해 주겠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인생 탑법을 이런 사람 7, 8, 9가 난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짬뽕 탑법을 해요. 짬뽕 탑법. 매매법을 짬뽕 탑법이라는 걸 하나 만드세요. 왜? 내 인생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여기 뭐 게르만족, 뭐 말갈족,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짬뽕 탑법으로 하면 대박 난다. 에휴, 몰라요. 짬뽕 탑법이 더 어려워요. 제가 아까 태음인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태음인이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자기가 그 매매법만 좀 바꾼다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10,000% 정도 정확합니다. 10,000%.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극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한번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해보시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 노트가 지금 10장이다. 봉 회장님 그래. 노트가 10권이나 되는데도 지금도 매매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체질 검사 금방 하거든요. 그럼 금방 해줘. 뭐 돈 10,000원도 안 주면 해주거든요.
그럼 내 체질을 보고 지금 제가 이 강의한 거를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막 웃자고 한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아 저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지금 제가 한 강의가 뭐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사실 이런 얘기 저도 하기 싫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왜 해?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매매를 하시다가 멘붕이 오고 그다음에 매매하다가 슬럼프를 타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나는 안 되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 라는 거에 될 때 여러분들이 내 체질하고 성격하고 성향을 한번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